중독 퇴치의 진심인 팟캐스트.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폐쇄 정신병동에 들어간 사연을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노숙 교수님. 네. 폐쇄 정신병동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무섭죠. 거긴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나요? 폐쇄정신병동은 제가 이제 노숙을 끝나고 대전에 있는 라파 공동체에 입소를 하게 됐어요. 거기는 윤석모 부장님이 그때 당시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중독 치유 사역을 노숙자들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주식에 대한 미련을 0.1%는 못 버렸어요. 이 주식에 대한 0.1%를 버리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안전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몰래 또 신문에 주식 스크랩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속이고 목사님까지 속이고, 목사님 너 이제 됐다, 서울 올라가라.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상교회에 제가 출석을 하면서 첫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갔는데 또 그곳에서도 주식을 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제 생각에는 나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주식하면 잘 되겠다라고 또 합리화 방어기제가 생겨서 하나님 믿고 주식하면 잘 되겠다라는 쪽으로 또 생각이 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수영에 갔다 와서 바로 주식 계좌를 떴죠. 그러면서 주식이 올라가더라고요. 야, 또 그때 올라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주식까지 은혜를 주나 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럴 수가. 그때 기도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뭐 엘샤다이 막 이러면서 또 막 들은 풍원이 있어갖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한가 되더라도 저는 상한가 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막 이렇게. 뭐 이상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마치 이상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예. 가뭄의 이상.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때 이제 비자금 200만 원 갖고 하다가 비자금 몰래 만들어서 하다가 나름대로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비자금을 만드느라. 만들어서 그게 300이 된 거예요. 근데 그 300이 될 타이밍에 아내한테 걸렸어요. 야, 조금만 더 하면 3천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희망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집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컴퓨터가 왜 뒤통수 나오고 큰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를 아내가 그 아주 호리호리 아내가 그걸 들어서 컴퓨터를 박살내고 성경책을 찍고 십자가를 박살내고, 너 같은 게 인간이냐고, 하나님 팔아서 또 주식한다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라파에 다시 갔죠. 가서 이제 목사님 앞에서 제가 담배 딱 피면서 나 주식 이거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배 펴. 그리고 푹 자. 그 주식하게 해줄게. 그 300만 원만 있는 거 딱 그것만 해. 역시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푹 잤죠. 아침에 6시에 아버지하고 동생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기 전에 건강해야 주식하니까 병원에서 약 처방 맞고 올라가서 주식하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간 곳이 정신병원 2층입니다. 가족들하고 연대하여 목사님이 전화해서 바로 아버님을 전화해서 저 미쳤다, 저거 인간이 아니다, 저렇게 살면 죽겠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쳐내야겠다. 목사님은 나중에 말씀드리니까 너 죽을까봐, 너 그대로 있으면 죽을까봐 극약 처방이죠. 네. 그 안에 들어가셔서 고분고분하게 들어가실 성격은 또 아니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거기 이제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들어갔더니 그 쇠사슬로 묶어서 교수님을요? 노숙 교수님을? 문을 원래 문이 다 쇠사슬로 묶여 있더라고요. 네. 밖에는 절대 안 보이고. 못 나가게. 거기에 정신병동에 진짜로 진짜 바닥이죠. 인간의 바닥.
인권의 사각지대. 거기서 죽어도 모르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겁나니까 나가라고 해서 그 기도를 2명을 때렸죠. 주먹으로 때리고. 야, 그랬더니 뭐 주사바늘로 저를 뒤에서 등을 딱 찌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명 코끼리 주사라고 해서 기절시키는 주사거든요. 코끼리처럼. 그래서 그때 일어나 보니까 철제 의자에 양쪽 팔하고 발하고 옷 홀딱 벗긴 상태에서 철제 침대에 이제 갇히게 됐죠. 묶여서 수갑으로 채워서. 그 독방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꼭 불도 안 들어오고 어둠 속에서요? 어둠 속에서. 정상인도 미치겠는데요? 미치죠. 음. 근데 그때 3일 뒤에 그 기도가 한마디예요. 그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거 풀어주면 말 잘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너무 따뜻해요. 잘 들을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길들여지더라고요. 폐쇄 정신병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폐쇄 정신병동은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포기한 사람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정신분열증 환자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요. 조현병 환자들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는 정신병은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집단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정신병, 조현병, 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성격 이상자, 뭐 저도 성격이 뭐 이상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류의 사람들 전체를 모아놓고 그냥 집단 관리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더 말 안 들으면 가둬놓고 그런 곳에서 제가 여기 살아서 뭐하나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런닝을 이제 묶었죠. 런닝을 지도 묶어서 화장실에 묶고 이제 새벽에 자살을 시도한 거죠. 거기서 마지막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까처럼 CCTV가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죽으면 또 그 병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조사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 또 그 저를 때렸던 그 기도가 또 살려졌어요. 제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를 그렇게 심하게 때렸던 그 기도가 자살을 못하게 막아줘서 또 살았죠. 어떻게 막았나요? 자살 막는 아니 거? CCTV 보면서 이제 매달려 있는 걸 그 사람이 탁 끄는 거죠. 발견하고 달려온 거죠. 달려온 거죠. 화면을 보고. 아이고 선생님 이러면서 말려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유 아니죠. 이 새끼 하면서 때리면서 엄청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오히려 자살은 실패했지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자살을. 거기서 뭐 다른 환자들 에피소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우 에피소드 제가 사실 정신병동에서 생활했던 그 에피소드만 갖고도 영화 몇 편 나올 것 같아요. 나 진짜 영화 한 편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리얼하잖아요. 제 상황이 하루하루가 영화의 정말 신이잖아요. 신 1, 신 2가 되거든요. 뭐 비긴한 예로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사람 3명 죽였다? 왜? 벽돌로 치고더니 죽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환상이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렇겠네요. 옆에 벽돌로 무서워서. 찍는 애가 있는데. 불면증이 올려서. 그래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 자리를 바꿔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저런. 그리고 진짜 대통령이에요. 행동을 해요. 저보고 목소리가 크다고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더라고요. 야 이런 엄청난 개연성을 봤나. 목소리가 크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군요. 국방부 장관에서 그 종이컵 2개를 실로 연결해서 항상 그걸 갖고 다녀요. 지시를 국민한테. 국민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김덕희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임명식식을 수행하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되셨네요. 그러면 아침마다 국방부 장관 비상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그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밥을 제일 먼저 먹어요. 술을 안 주고. 그 대통령 백으로. 대통령이 그 정신병동 안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계신. 20년째 있습니다. 선임이죠. 대빵이니까. 선임이시죠. 나름대로 정신병도 유계질서 요즘 군대보다 훨씬 또 규율이 셉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면 아직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시네요. 그렇겠죠. 지금도 계속 그곳에서 대통령을 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거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떤 약을 처방해 주던가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는 사실 아까 인권의 사각지대만 그냥 정신을 죽이는 역할뿐이 안 돼요. 그 약을 먹으면 코끼리 주사도 있지만 일명 코끼리 약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목이 굽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걸음걸이가 총총거림이 되고 기력이 쇠해요. 멍멍하고 반항도 못하고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동 3년 정도 있으면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져요. 힘이 없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그런 약을 제가 옆에 있는 또 대통령이 알려주더라고요. 저 약 먹으면 이상해진다고. 자기도 지금 안 먹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약 덕분에 대통령직 수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안 먹냐고 했더니 이상해지지 않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네, 계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안 먹냐고 했더니 국방부 장관한테만 특별히 이건 알려주지 말라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일단 혀를 밀어서 이 끝에다가 딱 밀어더라고. 그리고 상기동처럼 그 기도가 체크할 때 이렇게 삼키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서 뱉으라고. 그래서 그걸 또 연습했으면 3일 동안.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약을 안 먹었죠.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환자들에게 같은 약을 줬나 봐요. 네, 그런 겁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그 스탠컵이 있어요. 그 스탠컵, 스탠컵을 들고 일렬로 쫙 서서 밥 먹고 나서 바로. 그리고 그게 참 치욕적이고 모멸감이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스탠컵을 딱 쓰고 일렬로 쭉 써요. 그리고 약을 손에다가 보여줘요.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시고 확인하고 통과. 매일 밥 먹고 나서 그 똑같은 약을 똑같이 병명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건 치료제가 아니라 사람을 조절하는 거죠. 반항하지 말라고 하는 조종하기 위해서 주는 약이었겠군요. 네. 정말 그거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네. 인권 문제도 인권 문제고 이거는 무슨 범죄 아니에요? 그 정도면? 거의 그거 생각나는데 옛날 영화 그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같은 그거 생각나는데 거의. 네, 그 거의, 정도면 예. 거의 감금 아닌가요? 감금? 감금이죠. 감금이 폐쇄니까 말 그대로 폐쇄병원이니까요. 그 감금을 허락하잖아요. 허락받은 감금. 허락받았으니까 뭐래도 실질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죽는 사람 많아요. 저도 허락받은 폭력이네요. 그렇죠. 정신병원에서 제가 아는 사람도 창문을 뚫고 떨어지다가 3명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가족들이 난리가 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중독자의 죽음은 비참해요. 중독자가 죽으면 집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전쟁이 끝났구나. 그래서 정신병동에 항의도 안 하고. 항의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가족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인데 문제 때문에 없어졌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심지어 제가 상담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가족이 왔더라고요. 2명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집안에 행복이 찾아오려나 봐요. 장례식에서. 그게 중독자의 비참한 삶입니다. 야, 가족이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신랄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정신병동에서 혹시 또 말씀해 주실 에피소드가 있나요? 뭐 국방부 장관 에피소드 있고 담배를 피는데 병원에서 담배 필 수 있어요? 담배 흡연실 있어요. 유일하게 탈출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조그만하게 뭐 타닥타닥 근데 그 제한이 있어요. 몇 개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담배가 이제 암거래처럼 거래가 돼요. 담배 한 가치에 10,000원. 저기 2만 감옥처럼 그렇게 감옥처럼. 그냥 밀금 뭐 이래가지고 그거 자체 기도를 현금이군요. 통해서 또 서로 담배 거래가 있고 또 그래요. 그런 장면도 있고 뭐 말도 못합니다 진짜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식을 누가 넣어줘요. 이렇게 사식을 넣어주면 또 사식 들어오는 사람이 또 밥 먹을 때 순위 1위예요. 범털이군요. 또 거기서. 네,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폐쇄 정신병동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 나오는 개정판에서 더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다시 중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